준호야 진겸이 없는데서 진겸이 욕하지 마. 징계와 사실 조용하세요. 알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 이건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올려진 느낌의 문제인데, 이거를 뭐 식을 일일이 써서 막 이렇게 푸는 애도 있으니까 잘 못 풀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무슨 점이 되죠? 뾰족점이 돼서 얘가 x는 1, 3에서 미분 불가능인 함수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좀 더운데요 진짜. 하나도 안 더워요.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미분 불가능이가 뾰족점이니까 좌우 미분계수랑 우부 미분계수랑 엉뚱한 값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사실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인 값이 들어오겠죠. 접어 올린 거니까. 근데 그거를 1근방이나 3근방에서 같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미분 가능인 함수니까 그 근방에서 어차피 일정한 값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미분을 해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들어오는 이 값을 얘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약간 고배연 속성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예요? 1, 3일 때 제가 무엇이다? 0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맞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모자라니까 지금 여기 6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6이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누구와 누구를 인수로 가져간다고요? x-1과 x-3을 인수로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항에서 이 a가 2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공기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에 많아져서 네,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 gx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죠. 2, x-1, x-3 그리고 절대값 x-1, x-3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 듣고 계시죠? 듣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할 거냐면 G'-1을 구할 거예요. 그럼 -1 근방에서만 이 식에 대해서 알면 되거든요. 그럼 -1 근방이라면 얘 부호는 양의의 의미예요. 양입니다. 이들 좌측이니까 x는 -1 근방에서 양의 값을 갖게 돼요. 따라서 우린 편의상 gx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소수령 같은 거 작성할 때 좀 찝찝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래 왼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G'X를 구해보시면 다음과 같을 거고요. 8, 16 마이너스네. 16 곱하기 4 이런 거 같죠? 라는 거 같죠? 그럼 190인가요?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식을 막 포기하고 복잡하게 안 써보려고 해보시고 그게 안 될 것 같을 때 이제 식을 쓰는 거예요. 바람직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네. 진상들 뭐야? 또 따. 네, 얘 강한 게 좋았어. 얼음 17개 넣어줘. 369 죄송합니다. 369 369번 두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이래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곱의 미분에 의해서요. 맞죠? 그러면 G1과 G'이 이미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식을 통해서 뭐만 얻으면 된다? F'1과 F1만 얻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함수를 그냥 hx라고 잡을게요. 네. 그러면 h1이 얼마죠? f1 g1인데 이게 0 이하만 이 극한이 존재하죠? 네. 이해되시죠? 근데 g1이 지금 2니까 f1이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식은 실제로 뜻이 뭐가 되냐면 그러면 h'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h'x가 알고 싶습니다. h'x는 f'x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x g'x가 될 거거든요. h'1이 4라 그랬으니까 대입해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값 다 알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러면 f'1이 7이라는 소리죠. 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였잖아요. f' 방금 7인 거 알았고 g1은 처음부터 2인 거 알고 있었고요. f1은 2인 거 알고 있었고 g'은 1인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6이다. 이렇게. 쉽죠? 쌤, fx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gx를 구할 이유는 뭐죠? 네, 맞습니다. 고인분 한 거예요. 넘어가 되겠죠? 잠시만요.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70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yfx의 그래프 위의 점 4,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데 이게 뭔 말이냐?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죠. 그쵸? 네. 그리고 얘들을 보면 물어보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 상태로 고지고대로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거의 모양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편한 모양이에요. 조금 더 편리한 모양을 생각해보면 통분된 상태를 생각해볼 수 있죠. 그럼 분모는 a-4, b-4, c-4고 분자는 b-4, c-4 더하기 a-4, c-4 더하기 그 다음에 뭐 a-4, b-4 이런 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분모를 보고 뭐 떠오르는 거 있는 사람?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분자 뭐라고 했어요? a-4, b-4 더하기 a-4, c-4 더하기 b-4, c-4 물론 분모는 a-4, b-4, c-4일 텐데 이 분자를 보고 뭐 떠오르는 거 없나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곱셈 공식. 곱셈 공식. 그래요. 또 다른 의견 있는 학생? 힌트를 드리죠. fx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떠오르는 게 없나? 근과 개수의 관계. 아니에요. 고배 미분입니다. 저거 고배 미분에 4를 대입한 거예요. 시계 모양이. 맞잖아요. 부호를 바꿀 수 있잖아요. 아, 똑똑하구만. 고배 미분 해보면
그러면 F'4랑 상관이 있어서 그래서 3 준 거구나. 이게 딱 연결이 되죠. 그죠? 예. 4-P 4-C 4-A 4-C 4-A 4-B인데 얘가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저 분자하고 완전히 동일한 식이죠. 그래 보이죠? 그죠? 그럼 분모는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F4인 것 같은데요? 근데 F4가 2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따라서 문제 준 식의 의미는 분모가 마이너스 2고 분자가 3이었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의 모양을 이렇게 바꾼 게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를 풀다가 진행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기법은 문제에서 묻는 것의 모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묻는 것의 모양이 대부분 불친절한 경우가 많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최대한 니네가 나를 몰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 표현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근데 대부분은 잘 이러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냥 2단계에서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여기 확인도 안 한 상태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위에 걸 뭐 한 다음에 밑에를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쉬운 문제들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면 그러네 정말 다음부터 나는 고쳐서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화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답에 접근할 수 있다. 알겠죠? 쌤 진짜 천재 같아. 천재만재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이문제 이문제 80 85 존재하는 사람 때문에. 이게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내용 자체가 너무 싫은 학생들을 논외로 하고 그냥 수학 어느 정도 괜찮다 나는 그런데 여전히 잘하기가 어렵다. 난 수학이 딱히 싫지도 않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수학이 잘하기 어렵다. 이런 친구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풀이하는 과정이 실력으로 쌓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애당초에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제 수업을 들으나 다른 쌤 수업을 들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푸는 족족 실력으로 쌓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쌤반 학생들이 네.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거 쌤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좀 외모 경쟁력이 좀 떨어진 편이긴 한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높다고 진짜 태어나서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머리는 있잖아요. 태어나서 쌤보다 잘생긴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사단원 좀 풀어볼까요? 쌤 라이벌로 손소영 쌤밖에 없어요. 482번 보겠습니다. 두 다항함수 fx,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고 준우한테 물어봐야겠다. 준우야 네? 여기 뭐라고 적혀있니? 아니 일단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찌해야 돼? F2는 G2여야 되지. 네. 그럼 F2는 G2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F2 마이너스 G2 이걸 붙여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네. 0이니까. 그럼 덧붙여 뭐가 있는 거예요? F'2 마이너스 G'2가 2다 이 말까지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예, 요 극한을 보고 이제 미분 배웠으니까 이 생각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조건을 완전히 다 쥐어짠 거거든요. 사골까지 다 우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대신에 얘로 그냥 대체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거 없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되게 간단한 건 줄 모르고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심오한 뜻이었으면 아마 제가 안 물어봤을 거예요. 대답할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제가 물어봅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접선의 방식 구한다고 했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G2하고 G'2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와 있구나라는 거 알겠잖아요. 예. 가조건 써먹어볼까요? G2는 얼마예요? 8F2요. FES 7 뺀 거죠. 근데 F가 G랑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그냥 G2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네. 그러면 G2는 얼마예요? 1. F2와 같으면서 1이 되겠네요. 이해됐죠? G1. 두 번째. G이네요. 예, G'X를 구해봐야겠죠. 왜냐면 F'2 G'2를 구해야 되니까 G'X는 3X의 제곱 fx 플러스 X의 세제곱 F'X일 겁니다. 자, G'2를 써보시면 얼마죠? 12F2 더하기 8F'인데 F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12 더하기 8F'E가 되겠죠. 뭐라고 했냐면 F'E에서 G'2를 빼면 2라고 했는데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7 F'E 마이너스 12인가요? 이게 2란 소리죠? 그쵸? 그래서 F'E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G'는 얼마가 되겠니? 마사가 되겠니? 여기 대입하면 됐죠? 필요한 거 다 구했습니다. 접점이 뭐란 얘기예요? 2,1 기울기 얼마란 얘기예요? 마사란 얘기입니다. 그럼 접선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6 더하기 81이다. 그러면 97이 되겠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더워요. 더워요? 진짜 다 더워요. 따뜻하니 좋은데 지금?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요. 딱 좋은데 지금? 되게 뜨거워요. 원래 뜨거워요. 근데 아직 예열도 안 되는데 별로 안 더워. 그냥 만져보면 따끈따끈하거든. 제가 좀 원래 잘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요. 니트 벗어. 니트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따가워. 메리아스 입었어 메리아스. 메리아스 입었어? 그럼 벗어도 되겠네. 아니 저 학교에선 벗긴 하는데 여기 벗을 수 없죠. 그래, 알았어. 학교에서도 못 벗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에어컨 혹시 공학이잖아.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남자는 틀어줄게요. 벗었는데 우리 반. 조용히 하시고. 자, 곡선 위에 서로란 두 점에서 근접선이 서로 평행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거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A와 B의 좌표에서 미분하는 값이 같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이 A, B의 좌표를 모르죠. 그럼 그냥 지금 이 곡선은 몇 차 함수? 3차함수. 3, 3차 함수를 다룰 때 항상 뭘 생각하라고 했죠? 4차 함수는 가지고 있지 않은 3차 함수만의 특성. 점대칭. 그렇죠.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접선을 긋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요행이 얘들이 평행하다. 점대칭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대칭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기 때문에 점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접선 또한 그래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A와 B의 중점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 대칭점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런데 중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이니까 이런 접선을 물어봤고요. 이런 접선 제가 무슨 접선이라고 했죠? 변곡점에서의 접선, 변곡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변곡 접선까지는 안 했어요.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변곡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걸 읽으면서 접선이 서로 평행하고 중점 얘기를 하면 아 변곡점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리고 변곡점에서의 접선이니까 변곡 접선을 구하면 됩니다. 알겠니? 알았어요? 변곡점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학2에서는 사실상 이기의 도함수를 쓰는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 상태에서 변곡점을 찾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찾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잖아요 지금. 맞아 안 맞아요? 그쵸? 그래서 변곡 접선일 때 최소값이 됐다가 다시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최소의 관점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변곡임을 알 수 있죠. 맞죠? 그게 싫으면 뭘 해도 된다?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점이니까 이게 0 되는 지점이라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변곡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저 점 알면 되는 거니까 m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8, 16, 20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저 y'에다가 마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얼마니? 마이너스 14니? 여기 아무도 없니? 쌤이 진짜 빨라요. 너무 별로였어요. 거짓말 하지마. 사기꾼들아. 지금 저는 근데 진짜 항상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여전히 쉽죠? 여전히요? 여전히.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가 나온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쌤은 수능도 안 어렵다 하실 분. 아니에요, 어려워요. 아니야 어려워 하시겠지 쌤. 항상 거짓말 하시고 위해서. 착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도 일단 저는 문제의 난이도를 가지고 장난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만 쉽다고 하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쉽죠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방금 네가 푼 문제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데 넌 쉽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더 잘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역하자면 너가 병신인 거지 내가 병신인 게 아니다라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중인 학생들한테 병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다 그럼 병신이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고요. 최후차의 개수가 1인 사차함수 fx에 대해서 4개의 수 야, 에이냐. 잘못 눌렀죠. 제가 밑줄 왜 그을게요? 딱 일시. 독립변수가 1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라고 했는데 등차수열은 y좌표가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를 더하면 얘가 되고 플러스 t라고 해볼까요? 등차수열 배웠으니까 또 플러스 t 하면 얘가 되고 플러스 t 하면 얘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y좌표가 등차수열이라는 정보만으로는 뭔가 알아낼 수 없어요. 근데 x좌표 역시 등차수열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x좌표가 동일한 간격으로 커지죠. 이때 y좌표도 동일한 간격으로 커지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일정하겠네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점들이 어디 위에 있다고 하죠? 직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y좌표만 등차수라고 하고 x좌표가 사실 이렇게 등간격임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지 않았죠. 다 알려주면 너무 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읽으면서 내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서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직선 위에 존재하는 거 알겠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친구야. 자,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사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랬을 때 여기가 뭐 y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다라는 얘기잖아. 네. 얘는 y는 fx고 얘는 뭔지 모르니까 직선해서 그냥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할까요? 이랬을 때 식을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합니까? fx를 가지고 쓰는 게 유리합니까? fx의 직선을 뺀 거 가지고 쓰는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fx의 직선 뺀 거 가지고 쓰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x절편을 마일 0, 1, 1을 가질 거니까 1, 2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식을 쓰실 때 어떻게 식을 쓰는 게 바람직하냐? fx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이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도 모두 이해하셨죠? 자, 그림 날릴게요. 그림이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설명하려고 그냥 그려놓은 거니까. 물론 이 생각을 하면서 직선까지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쓰시면 더욱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걸 바로 쓰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좋고요. 적어도 이 네 점에 대해서는 직선과 동일하다. 즉 마일과 0과 1과 1을 넣었을 때는 직선의 마일과 0과 1과 1을 넣은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이 식의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마이너스 1, f-1의 접선을 구해볼까요? x좌표 마이너스 1이면 y좌표는 마이너스 m 플러스 n입니다. 준우, f 프라임 마일 얼마니? 보이스요. 예? 우리가 안 돌아가요. 그럴 리가요. 진짜 안 돌아가요. 영준, f 프라임 마이너스 1 얼마니? 종혁 얼마야? 마이너스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m 아니요. 윤서 얼마야? 계산하고 있는데 저거 하준이 얘기해봐. M 마이너스 6 그렇죠.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고배 미분을 할 거죠. 네. 근데 마이를 넣을 거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마육 나오죠. 얘는 미분하면 m이죠. m-6이죠. 역시 아주 진짜 우리가 못한 거라고 생각. 칭찬하지 마. 지금 존나 안 해오니까. 우리가 못한 건데. m-6이에요. 그 다음에 2,2m 더하기 n을 지나고요. 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f 프라임 2. 2니까 이거 계산 중이에요. 2m 플러스 6 나 알아. 2m 플러스 6이라 아닌데 m 플러스 6인데. 얘는 미분될 거니까 x가 관계하지 않습니다. 예? 로 미분할 거니까 n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 그래 병신아. 이분은 아 그죠? 실수했어. 그러면 첫 번째 접선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돼요. 두 번째 접선은 뭐가 될 거냐면 얘가 되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1,m 더하기 n 마이너스 m 더하기 n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2,2m 더하기 n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교점을 구하라잖아. 교점을 구하라니까 뭐 방정식 풀어봐야지 뭐 어떡해. 자 그러면 m-6 x 더하기 n-6은 m 플러스 6
x 더하기 n-12인데 이게 평가원 기출이냐 고3 문제란 말이야. 고3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있었냐면 여기까지 다 풀었다고. 근데 이걸 연립을 안 해서 못 푼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m, n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연립한다고 해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는 건가? 숫자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놔봐요. mx, mx 사라지죠. 2분의 1. n 사라진단 말이에요. 양쪽이 같이 사라져서 원가를 얻을 수가 있죠. 2분의 1. 12x는 6이 나와요. 그래서 k가 실제로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게 나오죠.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겠죠? 네. k가 2분의 1이면 알 수 있는 게 뭐죠? 없나? 2분의 1,0을 얘가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2분의 1 저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2분의 1m 더하기 n 이 9다 이게 나오죠. 왜냐면 2분의 1m 더하기 n 마이너스 9 이게 0인 거니까. 요것도 못 찾으면 문제 못 푼다. 왜냐면 그 다음 힌트가 뭐냐면 f2k는 20이거든. 네. 그러면 f1인데 f1은 m 더하기 n이잖아. 이게 20이니까 이거 딱 놔두고 왜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걸 못 찾았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하시면 m 얼마입니까? 22 n은 마이너스 2 이해하시죠? 네. 예. 그래서 f 4k 화질이 좋겠죠? 예. 그럼 f2예요. 네. f2는 2m 더하기 n입니다. 답은 40이다. 이렇게. 여전히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얘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학생들한테 풀렸을 때 정답을 내기 어려운 포인트가 조금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연립을 엄두도 못 내는 친구도 있어요. m, n 섞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두 번째, k값 얻었는데 k값을 다시 여기다 넣어보면 m과 n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걸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2분의 1,0 지난다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그 시도를 안 해보고 뭐지? 내가 뭘 못 찾는 거지? 다시 문제 읽으러 가는 이런 애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라도 깨달아서 이걸 푼다고 할지라도 이게 한 시험지 하나의 문제 일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소모해버리면 실제로 그 시험을 잘 보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하겠니? 쌤은 진짜 근데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막 좀 많이 생각하시. 많은 걸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부족할 거거든요. 실력이. 그런데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조금 예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물론 실력이 출중해서 뭐 어떻게 풀어도 한숨 자고 일어나서 풀어도 수학 만점 나고 이런 애들 무슨 고민이 필요 있어요. 문선고에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약간 모자란 느낌으로 수학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럼 실력이 약간 모자라면 항상 점수가 약간 모자라야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험장에서는 실력 순으로 점수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력이 보통 비슷하다라고 하면 응시 태도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점수가 최소 5점에서 최대 한 20점까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동일한 실력으로. 그러니까 나는 특히 상위권들은 얼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왔냐 이게 또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어떻게 내가 시험을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근데 아이들은 시험장에서 본인이 응시 태도에는 딱히 관심이 없고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무조건 시험을 잘 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전까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여전히 잘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알았니? 485 쌤, 민준이가 더 졸리다. 에어컨 좀 켜줘요 이제. 11월에 에어컨이라니 어마어마해요. 네. 자, 485 보시면 나 조건의 해석에 실패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나 조건에 보시면 i는 1, 2 이렇게 적혀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거나 넣어라. 아니죠. i에다가 1과 2를 넣어보면 사실 몇 개의 식이다? 2개. 2개의 식이다.
근데 왜 하나밖에 안 썼을까? 친환경이니까 잉크 아껴야 돼서. 개소리고요. 식 2개를 써주면 난이도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해가 되면 이 상태로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 내가 이해 어려움이 있어. 2개밖에 안 되잖아. 그럼 아예 1록 한번 써보고 아예 2록 한번 써보고 이게 이 정도 성의도 안 보이면 문제를 풀자는 거야 말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지. 이상하잖아. 봐봐. i가 점점점 해서 한 2000까지 있다고 쳐.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가지. 맞잖아. 너무 많으니까. 2개밖에 안 되는 식을 이렇게 뭉쳐서 하나 써놨다는 건 그냥 난이도 올리는 거 말고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식을 저와 함께 나눠 써볼게요. f1 프라임 0은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f1x 더하기 k 분의 f1x 더하기 kx군요. 네. 2kx 이식 하나와 f2 프라임 0은 x가 0으로 갈 때 f2x 더하기 kx 분의 f2x 더하기 2kx. 원래 이렇게 2개의 식을 줘야 되는데 이 2개의 식을 i라는 새로운 변수를 이용해서 하나로 합쳤을 뿐이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한 2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자, 이거 왜 준 거야? 네가 방금 발견한 2개의 극한에 무엇이 0으로 간다? 분모 분자가 둘 다 0으로 간다. 왜냐면 x가 0으로 가니까 여기다 0 넣어보면 f1 0이죠. 장원영이 아니라 좀 아쉽지만 예, F1 0입니다. 예. 0이죠. F1 0이죠. 0입니다. 0분의 0꼴이잖아요. 자,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다룰 때 무조건 뭐 하시라고 했죠? 0으로 가게 두라고 했어요. 0으로 못 가게 하라고 했어요. 못 가게 하라고. 그렇죠. 0으로 못 가게 해야 되니까 이 식은 어떤 변형이 필요합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야죠. x로 나눠요. x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쓰는 게 타당하냐면 x분의 f1x 더하기 k 그리고 x분의 f1x 더하기 2k 이렇게 쓰는 게 매우 마땅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극한을 다뤄온 경험에 비춰봤을 때 맞아요? 근데 f1 0이 0이고 하니까 이 극한을 취하시면 얘들의 실제 의미는 뭐가 돼요? f 프라임 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뭘 얻게 되냐? f1 프라임 0은 f1 프라임 0 더하기 k 분의 f1 프라임 0 더하기 2k군 이라는 사실을 얻는 거죠.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짓 할 거니까 똑같은 식을 얻는데 f2에 대해서 얻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풀고 나서 답을 내는데 실패한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고3인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답을 내는데 실패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미분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냐? 방정식의 근의 의미요. 저 2개의 식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f1 프라임 0과 f2 프라임 0은 x는 x 더하기 k분의 x 더하기 2k의 두 실근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읽어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직도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3 교과서에 한번 봐도 나오잖아요. 방정식의 실근은 방정식에 대입하여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근이라고 한다. 근의 의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학생들 거기 읽으면서 누가 몰라 이런 거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냐 모르냐의 문제는 온오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깊이가 있어요. 뎁스가 있어서 얼만큼 깊이 있게 아느냐가 실제로 문제를 풀이하는데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점점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더 친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걸 방금 선생님이 식을 쓸 때 이 생각 못했다. 그럼 아직 덜 친한 거예요. 누구랑? 방정식의 근의 의미랑 덜 친한 거예요. 방정식의 근의 의미하고 더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쌤 그럼 뭐 거의 불알치기인 거예요? 에이, 전 짱친이죠. 방정식의 근의 의미하고 개친합니다. 제가.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적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잖아. x 플러스 k 양변에 곱하면 정리하면 뭐 나와? x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k는 0 이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서 f1 프라임 0과 f2 프라임 0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준 겁니다. 근과 계수연결에서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2분의 1이면 이렇게 얻어지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분 이해도가 충분한 학생들이 방정식의 근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이 문제를 풀다가 틀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안 치고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은 지금 쉬는 시간 당장 드려야 될 것 같은 눈인데 그래도 한 문제 더 풀고 쉬는 시간 준다고 하면 갑자기 각성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486 보도록 하죠. 함수 fx를 읽으면서 정우가 무슨 생각이 들지? 정우가 무슨 생각이 들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대칭이다. 그렇죠. 원점 대칭이다. 이차항과 상수항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임을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100%는 아니어도 아주 높을 것이다. 아, 원점 대칭인 3차 함수를 줬다고? 이러면서 문제를 읽는 거예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점 대칭인 3차 함수를 줬다. 그 다음에 1사분면이 있는 원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원 C는 원점을 지나고요. 중심은 2, 3차 함수 위에 있어요. 그리고 3차 함수 위에 점 5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점 5를 지나는 직선은 원 C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맞죠? 예. 조금 익숙하면 그림 없이도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가지고 좀 가이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얘가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극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y는 fx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저 위에 있고 원점도 지나니까 원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원은 생각보다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크게 그림 키워볼게요. 왜 클 것 같다고 느끼냐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고 5에서의 접선 5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실제로 또 뭐이기도 하니? 변곡 접선이기도 하네. 맞아요? 근데 얘랑 수직이고 점 5를 지난 직선이 원의 넓이 이등분하니까 또 중심 통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원이 좀 더 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가 수직인 상태다. 그리고 얘가 여기를 통과하는 상태다. 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좀 상당히 컸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추측을 한 거죠. 예, 저 다의 설명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어떻게 풀 거냐? 얘를 가지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점을 지나치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럼 얘를 구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면 3x의 제곱 마3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마3이에요. 그럼 얘 기울기는 3분의 1이니까 이 직선 실제로 y는 3분의 1 x고요. 이 위에 얘가 있는 거니까 이 중심의 좌표를 잡는다면 뭐 a, 3분의 1 a 혹은 3a, a 이따위로 잡게 되겠죠. 맞잖아. 근데 3차 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하고 방금 구한 3분의 1x를 연립하면 중심의 x좌표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예. 얼마죠? x는 루트 3분의 루트 10인가요? 네. 그런 거 같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길이가 r이니까. 근데 y좌표 구할 필요 없다. 왜냐면 얘의 기울기가 3대 1인 걸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3대 1 대 루트 10에 해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트 3분의 루트 10을 3으로 나누고 루트 10을 곱하면 얘가 곧 반지름이겠죠. 이해하시죠? 따라서 원의 넓이는 27분의 100파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변곡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네. 뭐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접점이니까 여기 0 대입한 거죠. 그럼 마3 나오잖아요.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